임상시험 선배의 가이드. 오늘은 30번째 시간 소아 대상 임상 가이드라인입니다. 소아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 평가 지침은 2007년에 제정되었고 2013년에는 소아약동학 임상시험 관련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소아 대상 임상시험 가이드라인으로 가이드라인의 명칭을 변경하였고 2018년 11월에 소아 대상 임상시험 가이드라인 부속서를 추가하였습니다. 소아 대상 임상시험 가이드라인 서론에서 가이드라인의 취지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본 가이드라인은 소아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의 대상, 시험 계획 및 고려사항 등 임상시험 실시에 관한 권고사항을 연구자 및 업계에 제공함과 관련 임상시험 계획서의 평가에 이를 활용하여 소아에서의 임상시험을 표준화, 국제화하고 약물 사용에 대한 안전성, 유효성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소아용 의약품의 개발을 촉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소아 대상 임상시험 가이드라인의 일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아는 취약한 집단으로 성인의 축소판이 아니라 연령에 따라 고유한 특징을 가집니다. 소아에 대한 연령 구분은 ICH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만든 의약품 등 연령 검토 기준을 채택하였습니다. ICH 분류에 의한 소아 연령군 구분은 미숙아, 신생아, 영아, 어린이, 청소년으로 구분됩니다. 의약품 등 연령 검토 기준에서는 신생아, 영아, 어린이, 청소년으로 구분됩니다. 연령에 대한 일자 구분은 ICH 분류에 의하던 의약품 등 연령 검토 기준에 의하던 실질적으로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 신생아는 0에서 27일이고 의약품 등 연령 검토 기준에서는 출생일에서 28일 미만으로 동일합니다. 소아 환자에게서는 소아 사용이 적절히 평가된 약물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성인의 질병 또는 상태에 대하여 의약품을 개발할 때 소아에게 사용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는 소아 환자에서의 의약품 효과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을 목표로 소아 환자군을 의약품 개발 과정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의약품의 소아 임상개발 추진 여부의 결정과 그 프로그램의 특성을 결정하는 데 고려해야 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질환의 소아 유병률, 대상질환의 심각성, 대체요법의 유효성과 소아 특이적인 안전성 문제를 포함한 유해반응 프로필을 포함하여 소아 집단에서 대상 질환에 대한 대체요법의 존재 여부 및 적합성, 해당 의약품이 신물질 또는 물성이 알려진 계열 의약품의 일종인지 여부, 해당 의약품이 특정한 소아 적응증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소아 특이적 평가지표 개발의 필요성, 예상되는 치료 대상 소아 환자의 연령대, 비임상 안전성 문제를 포함한 성장이라는 소아 고유의 특징을 반영한 안전성 고려사항, 소아용 제형 개발의 필요성 여부, 소아 임상 프로그램을 뒷받침하는 비임상 시험에서의 안전성 정보는 소아용 의약품의 비임상 안전성 평가 가이드라인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소아에게 정확한 용량을 투여하고 소아 환자의 복약 수능도를 높이기 위해 소아용 제형이 개발되어야 합니다. 소아 임상 연구 시기는 대상의약품, 치료 대상 질병의 종류, 안전성 고려사항, 대체요법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아 다발질환 및 소아 특이질환 치료를 위한 의약품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성인에게서 얻는 초기 안전성 및 내약성에 관한 자료를 제외한 모든 개발 프로그램이 소아에게서 수행되어야 합니다. 초기 단계부터 소아에게만 연구가 수행되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생아 호흡곤란 증후군, 소아 특이 대사성 질환, 유전질환 치료제 등입니다. 성인과 소아 모두에게서 발생하는 심각하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 치료를 위한 의약품, 대체요법이 제한적이거나 없는 경우에는 개발적인 의약품이 획기적인 치료법이 될 수 있는 심각하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치료제의 경우
비교적 긴급한 상황으로 소아 연구를 상대적으로 조속히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 의약품 개발에 있어 소아 환자에 대한 연구는 초기 안전성 결과 평가 및 잠재적인 유익성을 바탕으로 초기 단계에 시작되어야 합니다. 소아 연구 결과는 시판 허가 신청 자료에 포함시켜야 하며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소아에 대한 자료 부족 사유를 상세히 설명하여야 합니다. 기타 질병 및 증상 치료를 위한 의약품의 경우에는 위의 1번, 2번의 경우에 비해 시급성이 적으므로 소아 연구는 임상 개발의 후기 임상 단계에서 보통 시작하거나 안전성에 의구심이 있을 경우는 성인에서 시판 후 경험으로 많은 정보가 모아진 이후 수행됩니다. 3에 해당하는 의약품의 경우 보통 소아에서의 시험은 성인의 제2상 또는 제3상 임상시험 시기에 시작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허가 승인 자료 제출 시점에는 단지 제한적인 소아 정보만이 존재하고 시판 이후 더 많은 정보가 얻어집니다. 소아 집단의 연령은 출생부터 만 19세 미만으로 자세한 내용은 슬라이드 3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연령 분류는 소아 환자의 연구 계획을 세우는 데 기본이 되고 연령군은 의약품의 양리, 다양한 연령군에서의 질병의 발현 및 치료에 대한 반응의 측정 가능성에 따라 유연하게 정의해야 합니다. 임상연구 및 결과를 어떻게 연령에 따라 구분해야 하는지에 대한 결정은 소아발육 생리 및 양리를 고려해야 합니다. 어떠한 연구가 현재의 소아 양리학적 지식을 반영한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유연성 있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연구 연령대는 대상 의약품에 따라 특이적이며 타당해야 합니다. 때로는 넓은 연령대에서 결과를 수집하고 공변량으로 연령의 효과를 관찰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도 있습니다. 소아 집단을 여러 개의 연령군으로 나누는 것은 필요 환자 수를 불필요하게 증가시킬 수 있으며 장기간의 연구인 경우 소아 환자는 한 연령군에서 다른 연령군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연구 및 통계 계획은 연령군의 환자 수 변화를 고려해야 합니다. 소아 연령군 구분 중 먼저 미숙아를 살펴보겠습니다. 미숙아를 위한 의약품 연구는 미숙아 고유의 병태 생리와 치료 반응 때문에 특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미숙아 연구의 복잡성과 윤리적 고려사항들로 인해 프로토콜 개발 시 신생아 학자 및 신생아 임상 양리학자의 전문가적 의견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성인이나 고연령의 소아 환자로부터 얻은 유효성 결과를 미숙아에게 외삽할 수 있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미숙아군은 동질한 환자 그룹이 아닙니다. 임신 25주, 500g 미숙아는 임신 30주, 1500g 미숙아와는 매우 다릅니다. 저체중아는 미성숙한 것인지 성장이 지연된 것인지 구별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환자군에서 고려해야 할 중요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출생 시 재태기간 및 출생 후 연령, 교정 연령, 신장 및 간장을 통한 배설 기전의 미성숙도, 단백 혈안 및 취한, 특히 빌리루빈, 대상 의약품의 중추신경계 투과성, 특이적인 태아질환 상태, 예를 들면 신생아 호흡곤란 증후군, 동맥관 개존증, 원발성 폐 고혈압 등, 미숙아의 특이적인 감수성, 만성 노출 시 다양한 용법 용량을 요하는 모든 생리, 양리 과정의 신속하고도 다양한 성숙 과정, 대상 의약품 및 다른 화학물질의 경피 흡수. 그러므로 미숙아군을 위한 연구 계획은 다음과 같은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체중 및 재태기간 및 생후 연령을 고려한 연령 분류, 적은 혈류량, 500g 미숙아의 혈액량은 40ml입니다. 시험기관당 제한된 피험자 수 및 시험기관 간 미숙아 관리의 차이, 결과 평가의 어려움. 다음은 소아 연령군 구분 중 신생아를 살펴보겠습니다. 신생아는 출생일부터 28일 미만입니다. 신생아는 미숙아에 비해 발생학적으로 더 성숙하나 미숙아에서 언급되었던 대부분의 생리 및 양리학적 원칙이 신생아에게도 적용됩니다. 체수 분량, 지방 함량, 체표면적 체중 비율이 다르므로
고연령 소아와 대상의약품의 분포 용적이 다를 수 있습니다. 혈내장벽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가 완전히 성숙하지 않아 대상의약품과 내인성 물질이 중추신경계로 침입하여 독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대상의약품의 경구 흡수는 고연령의 소아에 비해 예측 가능성이 낮습니다. 신장 및 간장을 통한 배설 기전이 미성숙하고 급속히 변화하고 있으므로 생후 첫 몇 주에 걸쳐 용량 조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의약품 독성에 대한 감수성 증가의 많은 예가 이러한 제한된 청소율에 기인합니다. 고연령군에 비해 몇몇 유해 사례에 있어 감수성이 덜 예민하기도 합니다. 소아연령군 구분 중 영아는 생후 28일부터 24개월 미만입니다. 이 시기는 중추신경계의 성숙, 면역계 발달 및 신체의 전체적인 성장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시기로 경구 흡수는 비교적 안정적이 되어 예측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간 및 신장을 통한 배설 기능이 급속히 성숙되는 시기이며 1, 2세에 이르면 mg/kg 기준으로 의약품의 배설이 대부분 성인의 수치를 상회합니다. 성숙의 발생학적 양상은 특정한 청소 경로들에 좌우되고 그 성숙 정도에 있어서는 대개 상당한 개인차가 나타납니다. 소아연령군 구분 중 어린이는 생후 24개월부터 만 12세 미만입니다. 대부분의 의약품의 배설 경로, 간 및 신장이 성숙되어 있으며 종종 성인 수치를 초과합니다. 의약품 청소율의 변화는 특정 대사 경로들의 성숙도에 좌우됩니다. 성장과 발달에 미치는 대상의약품의 효과를 조사하기 위한 특별한 전략이 프로토콜상 기술되어야 합니다. 환자 모집 시 어린이 연령대 전반을 적절히 대표할 수 있어야 하고 평가를 위해 같은 어린이 연령대라도 상대적으로 더 어린 환자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카테고리 내에서 연령에 의한 분류는 흔히 불필요하고 약물 동력학적 또는 유효성 지표를 바탕으로 환자를 분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에서 4세 어린이의 약동학은 이 연령군 내에서 가장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효소 수치로 본 간 성숙에 대한 정보가 증가함에 따라 특히 고연령 어린이에 있어 간장과 체중 간 상관관계에 기초한 예측이 가능합니다. 사춘기는 의약품을 대사시키는 효소 활성에 영향을 줄 수 있어 mg/kg로 기재한 몇몇 의약품의 필요 용량이 현저하게 감소될 수 있습니다. 소아연령군 구분 중 청소년은 만 12세에서 만 19세 미만입니다. 이 시기는 성적 성숙 시기이므로 약물이 성호르몬의 작용 및 발달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는 급속한 성장과 계속적인 신경 인지 발달의 시기입니다. 많은 질병은 또한 사춘기 부근의 호르몬 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당뇨병의 인슐린 저항성 증가, 초경 부근의 발작 재발, 편두통의 빈도 및 정도 변화 및 선식 악화 등입니다. 따라서 호르몬의 변화는 임상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청소년군의 연령 상한은 16에서 18세로 국가별로 다양합니다. 복약 수능도가 문제점으로 존재하기는 하지만 성인의 임상시험에 상위 연령의 청소년을 포함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약동학 측면에서는 청소년은 보통 성인의 약동학과 유사합니다. 의약품을 한 지역이나 국가의 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다른 지역이나 국가에서 외삽 적용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내인적 및 외인적 요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성인에게 연구되어 승인된 의약품을 동일한 적응증으로 소아에게 사용하고자 할 때 질병 상태가 성인과 소아 환자에게 비슷하고 치료의 결과 또한 유사할 가능성이 높다면 성인의 유효성 결과를 외삽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의약품을 상대적으로 고연령인 소아에게서 연구하여 승인된 동일한 적응증으로 보다 저연령의 소아에게 사용하려 할 때 질병 상태가 서로 비슷하고
치료 결과 또한 유사할 가능성이 높다면 고연령 소아의 유효성 결과를 저연령의 소아에게 외삽 적용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혈중 농도가 유효성과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나 추정될 때 또는 소아와 성인 간의 농도 반응 관계가 다를 것으로 예상되는 의약품에서는 약동학에 근거한 연구가 불충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임상적 또는 양리학적 연구를 해야 합니다. 안전성 및 기타 관련된 연구와 함께 약동 양력학 연구로서 치료적 확증 임상시험을 가름할 수도 있습니다. 소아에게서 의약품의 새로운 적응증을 찾고 있거나 소아와 성인에서의 치료법과 질병의 진행이 다른 양상을 보일 경우는 소아를 대상으로 하는 치료적 탐색 및 치료적 확증 임상시험이 추천됩니다. 소아에서의 약동학 연구는 성인과 소아 사이뿐만 아니라 소아의 다른 연령층 간의 임상적 유효성과 안전성을 외삽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성인과 소아 환자에서 유사한 노출이 유사한 유효성을 나타낸다고 가정할 수 있으면 약동학 데이터만으로 유효성을 외삽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약물 농도와 임상적 유효성 간의 유사한 관련성을 가정할 수 없으면 소아 PK/PD 데이터가 유효성을 외삽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바이오마커는 예측성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성인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다면 소아 집단에 적용하기 위한 타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용량 탐색 연구 또는 다단계 반복 투여 연구에서 PK/PD 연관성 평가가 장려되고 그러한 정보는 용량 결정을 위해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소아 연령군 간의 유효성을 외삽할 때 동일한 접근법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소아 임상시험에 참여할 수 있는 환자 수는 제한적이므로 국소적으로 작용하는 약물뿐 아니라 전신적으로 작용하는 약물에 대한 안전성 평가도 종종 성인에서 얻어진 데이터 또는 소아 집단 내에서 다른 목표군으로부터 얻어진 데이터로부터 외삽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노출량과 부작용의 연관성이 성인과 소아 환자에서 유사하다는 가정하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소아 집단에 대해 임상적 유효성과 안전성이 충분히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임상 연구가 연구 연령 내의 모든 하위군에서 유효성과 안전성을 갖는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하위군별 약동학 자료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제형이 변경될 경우 제제 간의 생물학적 동등성 연구는 성인에서 가급적 수행되어야 하지만 제제로부터의 흡수가 특정 소아 연령군에서 유의적으로 다룰 수 있는 이유가 있을 경우 소아 집단에서 근거 데이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소아 대상 임상시험 연구에서 상호작용, 유효성 평가, 안전성 평가, 시판 후 정보를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전통적인 상호작용 연구는 소아에서 요구되지 않습니다. 상호작용 데이터는 종종 성인으로부터 외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어린 소아의 경우 간이 충분히 성숙하지 못했을 때 상호작용에 대한 데이터는 외삽에 의해 측정된 것과 다를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외삽의 적절성은 논의되어야 합니다. 유효성 평가에 있어 연구 디자인의 원리, 통계 고려 사항 및 대조군의 선정 등은 ICH-26, E9 및 E10의 내용이 소아 유효성 시험에도 일반적으로 적용되나 소아 연구 고유의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안전성 평가의 경우 유해 사례 보고에 대해 설명한 ICH-E2 및 E6가 소아 연구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의약품은 신체적, 인지적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유해 사례 양상은 소아 환자에게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 소아에 대한 정보는 시판 승인 시점에는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시판 후 약물 감시가 특히 중요합니다. 몇몇 경우에는 장기 추적 연구가 특정 처방이 소아 환자의 성장 및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데 중요합니다. 소아 대상 임상시험을 시행할 때 윤리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소아 집단은 취약한 집단이므로
소아 연구 참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심각한 위험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특별한 방안이 필요합니다. 시험자의 자격과 윤리 준수는 소아 보호를 위한 가장 중요한 보장 수단입니다. 임상시험 심사위원회의 역할은 피험자의 보호를 위해 중요합니다. 소아 집단을 포함하는 임상시험 계획을 검토할 때는 IRB에 의해 자문 요청받은 소아 윤리 임상 및 정신적인 문제에 학식이 있는 IRB 구성원 또는 전문가가 있어야 합니다. 피험자 모집은 부모 및 법적 보호자 또는 참여자에게 부적절한 권유 없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보통 소아 피험자는 동의가 법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소아 임상 피험자의 부모 및 법적 보호자에게 임상 참여에 대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전체 동의서는 해당 법 및 규정에 따라 법적인 보호자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가능한 상황이라면 소아 피험자에게도 연구 참여 동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통상 만 7세 이상이 고려됩니다. 유익성 및 위험성이 평가되어야 하고 위험성은 최소화되어야 하며 스트레스도 최소화되어야 합니다. 브록에는 소아 임상계획 평가 목록표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아 연구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과학적 근거와 공중보건을 검토하며 연구 디자인을 검토하고 윤리적 고려사항이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